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헤어지세요! 어반입니다. 야, 복돌아. 복돌아. 예, 오늘의 주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전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각이 2022년 3월 27일 오후 5시 50분이거든요. 1시간 10분 뒤에 올라올 영상을 찍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요즘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야, 복돌아 나와라, 이제 좀 안 되겠다.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그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어반형, 정상적인 여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만나요? 정상적인 여자를 어디에서 만나냐는 그런 문의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 우선은, 제가 좀 지금 기침이 조금 나옵니다. 자가격리가 28일 12시 딱 되면 풀리게 돼 있는데, 제가 약을 지금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약 비대면으로 요새 진료하고 이게 배달 오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뭐 버틸만 하더라고.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있다 보니까 또 지금 또 이게 기침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중간중간에 기침을 할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어디를 가면 정상적인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질문은요 조금 됐어요. 조금 됐어. 간간히 올라오긴 하지만 언제 제일 많이 올라왔냐면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직무형 채널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 직무형 채널에 좀 많이 나오는 뉴페이스가 한 명 있잖아. 김남심 씨인가? 문신 이래가지고 복싱 엄청 잘하신 분 계시잖아요. 명승사자 형님을 그러기까지 몰았던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클럽에서 기도라고 하지, 있을 때 썰을 풀었나봐.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자기는 여자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 북도로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래서 야, 북들아 물면 안 돼? 아니야, 물면 안 돼요. 그거 보고 나서 저한테 와서 묻는 거야. 아, 진짜 여자 만나기가 무섭다 이러는 거야. 어디서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던데, 근데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만남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비정상적인 만남인가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좀 약간 비정상적인 만남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일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죠? 만남 어플 같은 거 있잖아. 요새 사람들이 근데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 잘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사실. 잘 되는 경우가 잘 없고, 그냥 잭스나 몇 번 하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유야무야 몇 번 만나고 섹스하고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얘기하자면 이게 좀 비정상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 만남이란 건 모르거든요, 그게. 물론 확률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 우리가 일상적인 소개로 통해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랑, 아니면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는 거랑 좀 이제 정상이랑 비정상적인 영역을 만날 수 있는 차이는 분명히 큰데, 근데 그거는 피차 마찬가지야. 여자 입장에서도 정상적인 루트로 만나는 거나 어플 통해서 당신을 만난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일단은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런 약간 비정상적인 만남, 천박한 만남으로 봤던 게 나이트클럽이었거든, 저희 때는. 근데 제 친구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한 애가 2명이 있어요.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야. 한 명은 연산동 핫플레이스, 연산동 아라비안에서 만나서 결혼했고, 한 명은 요 앞에 울산의 챔피언이라고 또 있단 말이야. 거기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한 명은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진짜. 내가 본 애들 중에서 제일 잘 산다 싶은 애들 중에 한 명이 나이트에서 만난 애란 말이야. 물론 연산동에서 만난 애는 언제 자살할지 오늘 내일 하고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뭔가 관계에 대해 가지고 좀 쉽게 정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이미 이건 밑밥 깔아두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무서워하는 게, 뭐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기가 어디서 만나나요? 그래서 정상적인 여자를 아니라 비정상적인 여자를 만날까봐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런 자기만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옛날 여자친구 바람핀 걸 내가 다 잡아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 되면 인간불신이란 게 생기게 되더라고. 이러나 저러나 사람의 그런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 경험에 의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인간은 몇 명 중에 한 명이 쓰레기라고 했죠. 5명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살면서 쓰레기는 무조건 한두 명을 만나게 되겠지만, 근데 쓰레기를 만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확률, 만날 확률 중에서 이상한 애들을 만날 확률이 높은 게 어플리케이션일 뿐이지, 그런 확률은 누구 어디서 만나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뭐 일반적인 코스라고 한다면 사실 소개로 이어진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소개로 이어진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내가 지금 20대 초반을 생각해 보면 그때의 만남이란 거는 그냥 이게 내 친구랑 술 한잔 먹다 보면 다른 친구가 오게 되고, 꼭 다른 친구랑 친해지면 또 얘가 또 다른 친구를 불러와. 이렇게 한 달이 두 달이만 걸러도 사람 만날 수 있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 그러면 그 와중에서 남자랑 여자가 그냥 술 먹고 있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만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알아서 만나게 돼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나이가 된 지금도, 40이 된 지금도, 제가 안 그래도 어제도 연락이 왔거든. 어제도 연락이 왔어. 그래서 어바나 그 누나들인데 같이 술 마실래? 야, 우리가 누나 만날 나이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아니다, 한 살밖에 안 많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연락이 오는 거야. 결국에는 사람을 알아두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오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나이가 40인데도 요새는, 옛날에는 40이면요,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실제로. 없었는데 지금은 태반이 시집장가 못 간 사람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연락이 계속 와. 실제로. 물론 아줌매들한테도 연락 오고, 아줌매들이 막 내 허벅지 막 주무를 때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다리가 자리가 계속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인적 인프라를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벤트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계속 생기게 돼.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나이대가 되잖아, 사실. 만쯤 되면. 근데 내가 내 주변을 언저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오래 만난 사람들이 보통 잘 없어. 희한하게. 잘 없단 말이야. 뭐 이렇게 10년은 고사하고 뭐 2, 3년 만난 사람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 그나마 나는 좀 다행인 게, 이제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이 거의 뭐 20년, 30년 만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어디 가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아다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인적 인프라를 되게 강조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항상 잘 유지할 필요가 있어. 지금 내 영상 보신 분들은 20대 초반인데 아직 늦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잘 만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저는 약간 좀 그런데 술 마시는 거 조금 좋아하면 바 같은 데 한번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바. 그래서 바도 뭐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뭐 여자 끼고 마시는 그런 양주 마시는 거요, 뭐 이제 그런 데 말하는 게 아니라 좀 편한 데 바가 있거든요. 영업시간 좀 늦게까지 하고. 거기 가면 보통 그 집의 사장님들은 개인싸란 말이야. 보통 존나 인싸해. 그런 사람들은 존나 인싸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면 좋아. 그런 사람이랑 안면 뜨고 인사하고 친해지고, 뭐 어떻게 친해질지는 여러분 자유긴 한데, 그렇게 친해지면 가게에 오면 사장이 알아서 전투 부킹을 해줍니다. 왜? 사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술 먹다가 주말에 양전면 까잖아. 그러면 양주를 없애야 되거든. 근데 자기가 먹기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주변에 있으면 여기 인사해, 되게 친한 척 해줘요. 그래서 여기 오빠 친한 사람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벽이 허물어지거든.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되게 좋아.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프로 자영업자 한 명을 끼고 있는 방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은 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소개를 받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게 아다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지금은 와서는 그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힘들고, 내가 봤을 땐 요새는 그 모임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약간 언택트화 돼가는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정상적인 루트라고 말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오프라인을 통한 만남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직장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게, 직장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남자들이 이게 진짜 안 되는 게 뭐냐면, 여자 한 명이랑 되게 좀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좋아요, 그게. 물론 힘들겠지. 근데 지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 그 주변 얘기도 엄청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소개를 떠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항상 남자들은 이제 여자랑 얘기하고 호감이 있으면
기어이 그 거위의 배를 째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서 겪었던 딱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 나도 동호회도 지금은 이제 못 나가고 있는데 동호회도 몇 번 나가봤는데 근데 동호회로는 사람이랑 친해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좀 뭔가 터스 같은 것도 되게 심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오프라인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정상적인 만남의 범주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많이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 뭐 인터넷 보면 다들 이상한 병신밖에 없으니까 그런 병신 애들 만날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내가 일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잖아 여러분. 그 여자한테 어떤 얘기했어. 여자들을 보통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다들 이제 이상한 남자 만났다고 하잖아. 근데 이상한 남자를 연속으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한두 명씩 걸릴 수는 있겠지. 근데 이상한 남자를 3명 연속으로 걸릴 확률은 5회 3승이란 말이야. 125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뭐라고 했어? 그 여자가 남자를 곽철용으로 만든 거라고 했잖아. 여자가 남자를 깡패로 만든 그런 경우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남자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게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만난 여자 전부 다 뭐 나는 이상한 여자한테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고 느낀 게 보통 이상한 애들은 썸 탈 때 그 징후가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그게 바닷물인 걸 알면서도 목마르니까 기어이 마시고 배탈이 난 건데 나는 이렇게 계속 사람 좀 오래 두고 보는 편인데 그렇게 먹다 보면 여자들 중에 이상한 애들도 진짜 많아. 심지어 나는 썸 타고 있는데 오빠 저한테 백 사줄 수 있어요? 이 얘기한 여자도 있었어. 그러면 바로 그냥 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만난 게 만약에 병신년들을 3명 연속으로 만나잖아.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지. 에이 여반이 형 요즘 여자들은 옛날 여자들이랑 달라요라고 얘기했는데 야 나 80년대생인데 야 80년대 여자들이 얼마나 개빡신 줄 아냐 진짜. 야 지금이 거지 같은 그런 이제 그런 거지 같은 흑사병을 퍼뜨리고 있는 그 여자들이 80년대 여자들이란 말이야. 근데 내 주변에 80년대 여자들이랑 결혼한 애들 보면 솔직히 10명 있잖아. 10명 있으면 진짜 병신 같은 여자 이상한 도라이 같은 애랑 결혼한 애들은 한두 명 정도야 실제로. 반대로 잘 결혼한 애도 한두 명 정도고 그럼 나머지 6명은 뭐냐면 나머지 6명은 이제 결혼이라는 그 상황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그 와중에서 조금 더 이제 에이 버틸만 하네 에이 거지 같네 이 정도 차일 뿐이지 실제로 내가 느낀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런 시야를 가지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런 병신들은 대부분이 걸러진다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게 걸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게 여자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거든. 이게 잘 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눈으로만 보이는 병신들만 걸러도 여러분들의 연애의 성공률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쪼록 그런 연애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상 말하지만 뭐 사실 그래 정말로 나이가 늦었어 뭐 30대 중반인데 못소리 대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이런 경우는 포기하는 게 빨라 사실. 포기하면 빠른데 근데 그 전까진 내가 좀 연애를 좀 많이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 사람은 항상 말하죠. 가지지 못한 걸 열망한다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 생각을 해봐. 죽을 때 막 생각날 거 아니야. 아 씨 어반이 말했던 그 씨발 오빠 싼다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할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더 늦어져서 임계점이 넘어가기 전에 그 전에 꼭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뭐 특별한 팁이라기보다는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그래. 안 좋은 쪽만 보면 다 안 좋은 애들밖에 없단 말이야. 안 좋은 여자 막 맨날 클럽 가는 여자 보면 다 그런 애들밖에 없잖아. 마찬가지로 교도소 가면 범죄 짓는 사람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집단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세상은 넓단 말이야. 넓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게 행동을 했을 때 진짜 개또라이를 만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라는 조금 높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지금은 조금 많은 건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많은 또라이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또 절대 다수의 또 여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누가 정상적인 여자가 많은지 비정상적인 여자가 많은지는 이게 뭐 이게 아리까리한 사람마다 이게 다른 기준이 있는데 근데
분명히 괜찮은 여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들은 그래 상식적인 그런 생각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인터넷에서야 뭐 이제 헛소리 하지 실제로 밖으로 나왔을 때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그런 개또라이들은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튼 여러분들에게 너무 겁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갖고 오늘 이렇게 또 장황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